서기 541년봄, 당신은 콘스탄티노플 항구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공물선이 막 도착했고, 선원들은 이상한 침묵 속에 가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 아래로 검게 부풀어 오른 혹이 보이고, 몇몇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항구 관리인은 두려움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서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병이 제국의 심장부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은 역사가 프로코피우스의 눈으로 이 재앙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비서였고, 이 전례 없는 대유행병을 기록한 유일한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펜 끝에서 흘러나온 문장들은 오늘날까지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집안에 숨어 지냅니다. 제국의 위대한 수도는 단 며칠 만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온몸이 불타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고 머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목 주변에 달걀만 한 크기의 림프절 종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검은 혹들은 점점 커지며 고름으로 가득 차고 만지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합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환자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역병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항구 노동자들과 선원들이 쓰러졌지만 곧 귀족 저택과 황궁까지 침투합니다. 당신은 거리를 걷다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건강했지만 패스트균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감염에서 죽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일에서 5일,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집트 미라와 유럽 각지의 고대 유골에서 DNA를 추출했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선이어 페스티스, 즉 페스트균이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과 동일한 병원체가 무려 800년 전에 이미 인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균주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기원했으며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패스트 팬데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고 피크 때는 1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기록합니다. 시체를 묻을 땅이 더 이상 없어졌다고. 당신은 황제의 명령으로 동원된 군인들이 도시 외곽의 요새탑을 열고 그 안에 시체를 쌓아 올리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탑이 가득 차면 지붕을 덮고 다음 탑으로 이동합니다. 부패한 냄새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살아있는 자들은 향수를 적신천으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바로 검투사 경기장이었습니다. 한때 환호와 피가 뒤섞이던 이곳은 이제 거대한 시체 집적소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경기장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그곳에는 수백 구의 시신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습니다. 귀족도 노예도 구분 없이 뒤섞여 있고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한때 생명을 건 결투가 펼쳐지던 무대는 이제 죽음의 극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황궁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본인도 역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도 검은 종기가 나타났고 제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궁정 의사들은 냉찜질과 향료를 동원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황제는 살아남지만 그의 야심찬 로마 제국 재건 계획은 역병으로 완전히 좌절됩니다. 군대는 병으로 와해되고 세금을 낼 농민은 들판에서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역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현대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균은 설치류,
특히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전파됩니다. 당신은 항구의 곡물 창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집트산 밀이 가득한 자루 사이로 수십 마리의 검은 쥐가 꿈틀거립니다. 그들의 몸에는 감염된 벼룩이 붙어 있고 벼룩이 인간을 물 때마다 패스트균이 혈류로 주입됩니다. 교역로가 발달할수록 역병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무역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로마, 나폴리, 마르세유, 카르타고 모든 항구 도시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와 시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대유행병이 유럽 인구의 30%에서 50%를 죽였다고 추정합니다. 제국의 경제는 붕괴하고 농토는 황폐해지며 군사력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당신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벌어진 동고트족과의 전쟁터를 목격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옛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원정군을 보냈지만 역병이 전쟁보다 더 많은 병사를 죽였습니다. 포위된 도시 안에서 군인들이 쓰러지고 보급선은 끊기고 승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제국은 이탈리아를 탈환하긴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땅은 얻었지만 사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역병의 사회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한 귀족 저택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이제 주인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단 일주일 만에 전멸했고 하인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재산과 토지는 주인 없이 방치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작동하는 기관으로 남아 장례를 집행하지만 사제들마저 하나둘 쓰러집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골 마을로 이동합니다. 농민들이 씨를 뿌려야 할 계절이지만 들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을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피합니다. 수확할 사람이 없어 곡물은 썩어가고 이는 다시 대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역병이 직접 죽이지 못한 사람들도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제국의 세수는 급감하고 화폐 경제는 마비됩니다. 종교적 해석도 난무했습니다. 당신은 거리 곳곳에서 설교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신의 징벌이다. 교회는 참회와 기도를 강조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죽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 종파에 빠져들고 어떤 이들은 쾌락주의로 돌아서서 남은 시간을 방탕하게 보냅니다.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고 약탈과 범죄가 급증합니다. 법과 질서는 사라지고 혼돈만이 남았습니다. 의학적 대응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당신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신봉하는 의사를 만납니다. 그는 환자의 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열을 시도하지만 이미 출혈성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이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의사는 종기를 칼로 째서 고름을 빼내려 하지만 이는 폐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향료와 약초를 태우는 것도 부적을 거는 것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회복자 중 한 명을 만납니다. 그의 목과 겨드랑이에는 터지고 난 종기의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5일간 죽음의 문턱을 헤맸다고. 극심한 열과 고통, 환각 속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면역 체계가 패스트균을 이겨냈습니다. 회복한 자들은 다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들은 자연 면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역병은 단 한 번의 대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시간축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541년의 첫발발 이후 패스트는 200년 동안 주기적으로 재발합니다. 매 10년에서 20년마다 새로운 파동이 찾아와 또다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750년경까지 계속된 이 연속된 충격은 동로마 제국이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점점 축소됩니다. 당신은 7세기 초를 목격합니다.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침공하고 곧이어 아랍 무슬림들이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역병으로 약해진 제국은 이집트, 시리아, 북아프리카를 차례로 잃습니다. 역병이 제국의 군사적 패배를 직접 초래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구 감소와 경제 약화가 방어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때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던 제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으로 쪼그라듭니다.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의 역사적 중요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역병이 로마 제국의 몰락과 중세 암흑시대의 시작을 촉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당신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최신 과학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발굴된 6세기 묘지의 유골들에서 패스트 DNA가 연이어 검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엘은, 영국의 앵글로색슨 묘지,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 유적 모두에서 여선이어 페스티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역병이 지중해를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었음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과학자들의 연구를 듣게 됩니다. 나이테 분석과 빙하코어 샘플이 6세기 중반의 기후변화를 보여줍니다. 535년과 536년의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어 기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기근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역병의 치명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기후, 질병,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역병의 경제적 충격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국의 화폐를 살펴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발행된 금화는 품질이 우수했지만 그의 후계자들 시대에는 금의 함량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는 경제적 쇠퇴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무역량도 급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도자기 파편의 수량 분석에 따르면 6세기 중반 이후 지중해 무역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당신은 도시 유적을 방문합니다. 한때 번영했던 지중해 도시들이 6세기 말부터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공공건물이 버려지고 인구 밀집 지역이 텅 빕니다. 안토크,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이 위대한 도시들의 고고학적 층위에서 명확한 쇠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건축 활동이 중단되고 사치품 수입이 끊기며 도시의 빛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도시 쇠퇴가 정말 역병 때문인가? 아니면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때문인가?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 방법론적 딜레마의 핵심을 봅니다. 역사학, 고고학, 유전학, 환경과학이 각자의 증거를 제시하지만 이를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